자, 명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명사는 무엇이다? 이제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름이다. 자, 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고요. 우리 셀 수 있는 명사의 이 복수형 한번 같이 미리 봤고요. 셀 수 없는 명사들도 봤고요. 그리고 이 셀 수 없는 명사를 나타내는 셀 수 있는 단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남았어요? 단수 남았네요. 그러면 오늘은 이 단수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실 건데요. 단수를 나타낼 때는 저희가 또는 on이라는 관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관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관사를 배울 때는 그럼 누구도 같이 배워줘야 되냐? 더라는 아이도 같이 배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on, 더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자, 셀 수 있는 명사는 관사를 단수 명사 앞에 붙여줘야 된다. 이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 중에 on이 바로 이 관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얘네는 정확하게 말하면 부정관사입니다. 이 부정이 뭔가를 부정한다.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특정하지 않은 걸 나타낼 때 쓰는 관사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명사 앞에는 그냥 어를 나타내 주시면 돼요. 한 개일 때, 단수일 때. 한 개일 때. 대부분의 명사 앞에는 하나를 나타내고 싶으면 어를 붙이면 된다. 근데 발음이,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발음이 모음이면. 그럼 발음이 모음이라는 건 뭐냐면 에, 이, 아, 라고 발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생긴 거는 요 모음으로 단어가 시작이 되는데 발음이 모음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또는 분명히 명사가 자음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발음은 또 모음이야.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들까지 다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대부분의 명사는 어를 붙인다고 했기 때문에 어는 따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우리 언제 on을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과, apple. 애플이 한 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쓴다? An apple. 자,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발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 여기를 어를 쓰면은요, 모음이 두 개가 갑자기 이렇게 겹치면 발음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발음할 때 apple 한번 쉬어줘야 돼요. apple 이렇게 쉬어줘야지 발음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영어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연음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음이라는 건 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apple 이렇게 끊어서 발음하는 것보다는 an apple 여기에서 연음이 발생하죠. 네, an apple 이렇게 해서 연음을 내주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래야 발음이 약간 물 흐르듯이 발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는 on이라는 거를 써주는 거예요. elephant. 코끼리 한 마리가 있으면 어떻게 쓰시면 된다고요? an elephant. 아니고 an elephant. 연음이 좀 생기죠? an 이렇게 나오죠? an elephant.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고요. 자, insect 똑같아요. 한 마리 있어요. insect는 곤충이죠. 곤충 한 마리가 있습니다. an insect. an insect. octopus. 문어죠. an octopus. an octopus. 약간 an octopus 끊어서 발음하시는 게 아니라 an octopus 이렇게 발음이 돼요. umbrella 우산이죠. an umbrella. an umbrella.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on을 써줘야 되는 건 무슨 이유이다? 바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사가 이렇게 모음 소리로 시작을 하면 뭐를 붙인다? on을 붙인다.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얘네는 지금 명사가 다 모음이 아닌 자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음, 자음은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모음, 자음은 한국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개념이죠. 그래서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얘네는 관사 on을 쓴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h가요 다 묵음이에요. 그리고 x는요 여기서 원래 x는 크스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요렇게 여기에서는 크스레이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알파벳 X 그대로 발음을 하죠. 그럼 N이니까 N은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으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FBI 이것도 똑같죠. F는 원래 어떻게 소리 나요, 여러분? F라고 소리 나죠. F. 한글로 표현할 수 없죠. F에다가 제가 맨날 이렇게 별을 쳐놓는데 얘는 F는 아니고 이제 F라고 발음이 되는데 여기서는 FBI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FBI, F라고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모음으로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 역시도 모음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언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발음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사들이 자음으로 시작을 해도 발음이 모음 소리가 나면 우리는 뭐를 붙여준다? 언을 붙여준다고요. 자, 그래서 요 단어, 요거 hour 너무 많이 읽어. 여러분 이거 hour 아니고 이거 시간이라는 뜻이죠. 1시간, 2시간, 3시간 나타낼 때 쓰는 H는 묵음이기 때문에 hour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H 빼니까 얘 남잖아. hour, 그쵸? 그래서 an hour. 그러면 1시간이란 뜻이에요. an hour, 연음을 내면 an hour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honor, 영광? 뭐 이런 뜻인데요. 똑같아요. H 묵음. 그래서 honor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It's an honor 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영광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An honor 둘이 연음을 내주셔야 되고요. X-ray 얘도 X니까 an X-ray 우리 병원 가면 X-ray 찍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X-ray가 아니라 an X-ray 이렇게 발음을 해주실 거예요. FBI agent 이제 FBI 요원들이 계시죠? agent 그래서 저는 FBI 요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I'm an FBI agent 연결을 해서 발음을 해보면 an FBI agent, an FBI agent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 거는 제가 여기다가 왜 넣었냐면 여기 이미 충분히 H는 묵음이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전부 다 명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관사 어디다가 써요? 명사 앞에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건 H가 묵음이기 때문에 honest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정직한이라는 뜻의 얘 명사 아니에요. 얘 형용사예요, 여러분. 형용사 앞에다가 on을 쓴다고?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honest 뒤에 뭐가 있죠? 명사, man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관사는 명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이 명사가 하나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관사를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명사는요, 이렇게 형용사의 꾸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면 이 어는 점점 앞으로 자리를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쓰면 man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내가 형용사 써서 이 man 꾸밀 거야. 그래서 여기다 나 뭐 쓸 거야? 나 honest 쓸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honest라고 모음으로 발음이 바뀌기 때문에 on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나 여기 honest 앞에다가 또 kind 써보고 싶어.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on이 앞으로 또 밀려나겠죠. 그럼 이제 이 어를 여기 앞에다가 다시 또 옮겨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kind honest man이잖아요. kind의 크는 소리가 어떻게 나요? 자음 소리 나요. 크 소리 나니까. 그럼 다시 또 뭐로 바꿔야 돼? a kind honest man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관사와 명사 사이에 이런 식으로 형용사들이 들어갈 수 있다. 형용사는요. 2개, 3개, 4개 넣고 싶은 만큼 넣으셔도 돼요. 근데 너무 많으면 듣는 사람들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많이 넣진 않지만 사실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내가 원하는 만큼 쓰실 수 있어요. 그럴수록 관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점점 앞쪽으로 밀려나가야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관사가 만약에 있다? 근데 뒤에 계속해서 형용사가 나와. 자, 명사가 나올 때까지 쭉 가주셔야 돼요. 관사가 있다는 건 무조건 이 뒤에 명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는 요 man 때문에 존재하지만 이 man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모음으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가 아닌 언으로 써준다. 이것까지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대부분은 다 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어를 다루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요건 다뤄야 돼요. 왜? 보세요. 얘네 지금 전부 다 뭐로 시작해요, 여러분? 얘네 다 모음으로 시작하죠. 우리 모음으로 시작하면 뭐 쓰기로 했어요? 언 쓰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네는 다 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얘네는 모음 소리가 아니라 자음 소리예요. 자, 아까 전에 A, E, I, O, U 얘네를 모음 소리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A, I, O, U라고 안 했고요. 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에, 이, 아, 어 소리로 얘네를 읽었죠. 자, 보세요. 에, 이, 아, 어 이걸로 발음이 안 되고 다른 걸로 발음이 되잖아요. 그럼 그건 자음 소리예요. 무슨 뜻이냐? 보세요. 얘 university예요? university예요? 얘 university 아니에요? 자, university면 얘는 무슨 취급한다? 자음 취급한다. 그럼 이제 한국 애들은 조금 헷갈려. 왜냐면 U는 모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발음 기호라는 걸 좀 배우실 건데요. 발음 기호는 이 단어를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라고 해서 나오는 기호들이에요. 거기에 U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J로 써요. J는 자음이잖아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university, U로 발음되는 것들은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 나오는 uniform도 똑같아요. uniform, user 다 U라고 소리 나잖아요. 여러분들 얘네들 발음 기호 보시면은요. 다 요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발음 기호 나온 거 요거 설명 뒤에 첨부도 같이 해놓을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University Uniform User 얘네는요. 여기다가 on을 붙이면 발음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왜냐면 보세요. A new 뭐 연음 낼 수 있어요. 근데 a new university 이거 발음 되게 어려워요. a new 지금 저 할 수가 없는데 a university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a uniform U라는 발음을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이 U라는 발음이요. U는 되거든요. 근데 뭐 류라든지 new라든지 뭐 이게 만약에 다른 단어와 연음으로 내려고 그러면 되게 힘든 발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음이 힘드니까 어떻게 써? A university, a university. 이거는 발음 훨씬 편하죠. A uniform, a user.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관사를 배우실 때는요. 항상 발음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발음. 발음이 진짜 중요하다. 자, European country 똑같아요. 얘도 어떻게 소리 나요? European country잖아요. 유럽의 나라. 그쵸? European country. 그래서 얘도 a European country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one time은 왜 그래요, 선생님? one이잖아요. 자, one. o는 원래 어떻게 소리 나요, 여러분? 오는 원래 아라고 발음 나요. 그래서 아까 octopus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아는 아니고요. 아예 아는 아니고요. 아와 어의 중간 발음이다. 이렇게 저희는 얘기는 하는데요. 근데 아예 좀 더 가깝게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하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트. 이거를 허트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hot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건데 그래서 octopus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럼 걔는 모음으로 발음이 나는 건데 이거 on이 아니잖아요. 이거 one이잖아요. 그쵸? 발음 기호를 보시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 W 요렇게 나와요. W는 사실 뭐 자음으로 취급하기도 하고요. 모음으로 취급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W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음과 같이 쓰였을 땐 모음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쓰일 때는 저희가 자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음 발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a one-time event라고 하는 거예요. a one-time event. 자, 방금까지는 이제 우리 어하고 언 봤죠? 자, 어하고 언은요, 우리가 언제 쓴다? 쓸 수 있는 명사가 단수일 때, 그러니까 하나일 때, 그때 어하고 언을 쓰고요. 자, 얘네는 특정해요? 특정하지 않아요? 특정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불러요? 부정관사라고 불러요. 그게 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배우실 거냐면 더 배우실 거예요. 더. 그럼 더는 뭐냐? 더는요. 정관사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딱 이름만 봐도 어떨 것 같아요? 특정할 것 같죠?
특정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그라는 거를 넣어서 해석이 자연스러우면 그때 더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 자, 그러면 이 관사 더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앞으로 설명드리는 거는요. 설명을 듣는 그 순간에 외우신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법을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아, 그렇구나. 아,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잖아요. 문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외워야 되는데 이 외우는 걸 안 해가지고 아이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되셨을 때 외우는 것까지 같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 더 설명 먼저. 첫 번째, 이미 언급된 특정한 셀 수 있는 또는 셀 수 없는 명사. 자, 이게 그 부정관사 그리고 더 정관사의 큰 차이점이에요. 얘는 셀 수 있는 아이, 그것도 단수하고만 써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정관사는요, 셀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 모두 다 쓰실 수 있어요. 아, 셀 수 없는 거죠. 셀 수 없는 거. 둘 다 앞에 더를 붙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셀 수 있는 거 여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셀 수 있는 거 단수에다가 앞에다 쓰실 수도 있고요. 복수 앞에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관사는 그냥 명사 앞에 이미 언급이 된 거라면 그게 단수든 복수든 셀 수 없는 것이든 더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강아지들 사진이 있습니다. I have a dog. 나를 처음 본 사람이에요. 애완동물 키우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네, 저 강아지 한 마리 있어요. 그럼 그 강아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많은 강아지 중에서 그냥 한 마리일 뿐이에요. 제가 아직 특정을 안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쓴다? 예, I have a dog. 강아지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어를 붙인 거죠. 근데 이제 이미 언급을 했잖아요. 이제 내 강아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그 강아지가 이게 빨간색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그 강아지가요. 제일 귀여워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강아지는 여기서 누구다? 우리 하투. 여기다가 하투 사진을 좀 넣어봤는데요. 그래서 그냥 많은 강아지들 중에 한 마리. 그러면 I have a dog. 근데 이제 언급했어요. 우리 강아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네들 아니고 우리 귀요미들 너무 많이 있지만 너네들 말고 이제는 난 누구 얘기할 거야? 내 강아지 얘기할 거야.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그럴 때는 뭐를 써주시면 된다? The dog이라고 해주시면 된다고요. 네, 여기서도 더가 이제 나왔는데 요거는 나중에 최상급, 비교급 배울 때 그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우선 요거 하나 외워두세요. 이미 언급이 된 특정한 셀 수 있는 또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더를 쓸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세상에 하나뿐인 거. 왜냐면 이제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구나 알잖아요. 그럼 세상에 하나뿐인 거 뭐가 있냐? The sun, the moon, the sky, the world. 얘네는 우리가 해, 태양 하면은 딱 하나죠. moon, 달 하면 딱 하나죠. 하늘 딱 하나죠. The world, 이 세상. 우리한테 있는 이 세상 이거 하나죠. 그래서 얘네들 앞에는 전부 다 뭐를 붙이면 된다? 더를 붙여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좀 봐봐 했을 때 look at sky가 아니죠. look at sky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look at the sky. It's beautiful.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더 쓰는 거 좀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 거는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언급하지 않았어. 지금 처음 언급해. 근데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둘 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러면 on을 쓰는 게 아니라 더를 써주시면 돼요. 제가 예를 두 번 들어드릴게요. 보세요. Can you close the door? 자, 여기 보니까 더를 썼어요. 지금 한 번도 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피아노 레슨을 막 하고 있었어. 근데 좀 밖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워. 그래서 문 좀 닫아줄래?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can you close the door? 문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더를 쓰지?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학원이에요. 학원에는 문이 셋, 넷, 여기 뭐 엔트런스까지 있으니까 5개. 요거까지 6개네요. 총 6개의 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한테 "문 좀 닫아 줄래?" 했을 때 요 밖에 나가 가지고 이 문 또는 이 문 이거를 닫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문 좀 닫아 줄래?"라고 하면 어떤 문 닫아요? 요 문. 이거 닫을 거 아니야. 이걸 닫아야지 소음이 딱 차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누구나 '아 이거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그때는 우리는 뭐를 쓴다? on을 쓰는 게 아니라 더를 써 주시면 된다고요. 한 번 더 할까요? "Can you pass me the salt?" "소금 좀 주실래요?" 라는 건데 보세요. 지금 레스토랑 왔어요. 모든 테이블에 전부 다 뭐가 있어요? salt가 있을 거예요. 여기 salt가 이렇게 있는데요. 약간 유리컵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네 salt라고 할게요. 모든 테이블에 salt가 있어요. "나한테 소금 좀 줄래?"라고 했을 때 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걸 갖고 올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거를 집어서 엄마한테 드릴까요? 당연히 자기 테이블에 있는 거를 집어서 엄마한테 드리겠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모두 다 이거를 얘기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는 on을 쓰시는 게 아니라 더를 쓰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더를 쓰는 상황인데요. 연주하는 악기 이름. 요거 잘 봐 주셔야 되는데 요게 키예요. 연주하는. I play. 연주는 play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I play를 쓰면 거기에 the piano 이렇게 써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I have a piano. 내가 피아노를 갖고 있을 때는 더가 아니라 지금 뭐를 써요? 어를 써요. 그게 왜 그러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는 연주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피아노들이 잔뜩 있습니다. 자, I have a piano는 내 피아노는 이 많은 피아노들 중에서 하나일 뿐이에요. 그쵸? 그래서 I have a pian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연주를 딱 하니까 어때요? 이 많은 피아노들 중에서 연주를 하는 거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죠. 아무리 피아노가 많이 있어도 연주를 할 때에는요. 그 피아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피아노를 지금 연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이 많은 피아노 중에서 어떤 게 내 건지 아실 수 있어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는 a piano. 근데 연주를 할 때는 딱 정해져 있는 악기를 연주하시는 거기 때문에 I play the piano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연주하는 악기 앞에는 더를 꼭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 play는요, 악기와 함께 쓸 때는 이렇게 더를 써준다. 자, 그리고 우리 관사 더는요, 아침, 오후, 저녁 앞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자, 그런데 이거는 관사를 조금 벗어나서 요거를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요 in이라는 건데요. 자, in 바로 전치사입니다. 우리 셀 수 없는 명사 그 단위를 설명할 때 단위와 셀 수 없는 명사를 연결해 주는 전치사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바로 of였습니다. 자, 요게 전치사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오늘 요 in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in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침, 오후, 저녁은 다 in을 써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밤을 나타낼 때는 더를 쓰지도 않고요. 심지어 in이 아니라 at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in을 쓰는 이유는 뭔가 기간을 좀 나타내줘요. 그래서 뭐 아침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0시라고 있죠. 이 0시부터 해서 이걸 새벽이라고 저희는 보통 부르는데요. 새벽은 morning으로 들어갑니다. 영어에서는 11시 59분까지는 저희가 아침으로 보죠. 그리고 뭐 afterno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시 정오죠. noon부터 시작해서 뭐 한 5시, 오후 5시 정도가 될까요? 오후 5시니까 17시로 쓸까요? 오후 5시. 그리고 in the evening은 뭐 17시부터 뭐 22시까지 요렇게 duration이 있을 거예요. 10시까지. 저녁이라고 치면 그러면 24시까지 가는 데는 한 2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거든요.
이렇게 짧은 단위는요, 저희가 in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단위는 저희가 in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은요, as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밤이거든요, 밤. 밤은 보통 뭐 한 10시에서 12시? 요렇게 2시간 정도? 되게 짧게 보는데 저희가. 그래서 밤은 우선 더도 써주지 않고요. 그리고 전치사도 in이 아닌 at 전치사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 the evening, at night. 자, 이제 더를 언제 쓰는지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관사를 안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더 쓰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해당되냐? 식사 이름, 교통수단, 과목 운동 이름, 사람 언어 이름. 그래서 이름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쓰지 않는다라고 우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식사 이름이죠. 식사 이름에 뭐 있어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3가지 있죠? 외워주세요. breakfast, lunch, dinner.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통수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there is a bus. 그냥 버스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많은 버스들 중에 버스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면 there is a bus.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타고 가는 거야. 교통수단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우선 자, by도 전치사입니다. 오늘 외워야 되는 전치사 맞네요, 여러분. of, in, at 거기에 by까지 추가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by는 어떠한 수단을 얘기할 때 항상 붙여줘요. 그래서 교통수단 by와 함께 쓰일 때는 우리 관사 쓰지 않아요. 어도 안 쓰고 더도 안 써요. 그래서 그냥 by bus, 버스를 타고 라는 의미로 쓸 때 관사 붙이지 않는다. by train, 기차 타고. by car, 차 타고. I go to school, 학교에 갑니다. I go to school by car. by a car 아니에요. by car. by 뒤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뭐 과목 운동 이름은 쉽죠. math, art, science, baseball, basketball, PE 이런 과목 이름 앞에는 저희 관사를 쓰지 않고요. 이거는 사람 이름 이렇게 이제 고유명사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고유명사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English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목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과목 이름이든 언어를 얘기하든 둘 다 관사 안 쓰니까 그냥 안 쓰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는 사실 별로 많이 책 교재나 문법책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 저희가 요즘 인터넷, 뭐 라디오, TV, 폰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때 인터넷, 라디오, 폰 얘네는요 앞에 다 더를 써줘요, 여러분. 그래서 I found it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이거 그냥 통으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I heard it on the radio. 라디오에서 들었어. 인터넷에서 찾았어 했을 때 on the internet, on the radio 이거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 talked to him on the phone. 전화로 얘기했어 했을 때도 역시 더를 써가지고 나타내줍니다. 그런데 TV는 더를 안 씁니다. I saw her on TV. 그래서 인터넷, 라디오, TV, 폰 얘네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대부분은 다 더를 붙여서 나타내지만 누구만? TV만 더를 안 쓰고 이렇게 나타낸다. TV에서 봤어라고 했을 때 그냥 on TV라고 하지 on the TV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관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on, 더 두 개 배웠고 on은 부정관사이다. 더는 정관사이다. 자, 기본 뜻 한번 볼게요. on은 하나의 어떤 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더는 그,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강아지는, 그 컵은, 그 사람은 이렇게 하면 그라는 거는 이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가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울린다 그러면 더를 써주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 어하고 어는 불특정한 거에 대해다가 쓰는 거고요. 더는 특정한 거에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듣는 사람이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봐줘야 되는데 어하고 어는 처음 나와서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듣는 사람이. 아까 전에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아 혹시 애완동물 있으세요? 이 사람은 몰라요. 내가 애완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쵸?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Yes, I have a dog.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럴 때는 부정관사를 써주시고요. 근데 그 강아지는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때 뭐가 나왔었죠? The dog is not. The dog이 나왔었죠. 그쵸? 이건 왜 그러냐면 이미 한번 얘기를 해서 알고 있고 또는 Can you close the door? 문맥상, 그 상황상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더를 써주면 된다. 자, 셀 수 있는 단수 명사와 쓸 수 있냐 없냐?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복수명사 셀 수 있는, 당연히 복수명사는 셀 수 있는 것밖에 없죠. 셀 수 있는 복수명사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부정관사는 당연히 쓰실 수 없죠. 어는 단수를 나타내는 애들인데 어떻게 복수랑 써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정관사는 yes,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셀 수 없는 명사랑은 쓸 수 있냐 없냐? 어언 부정관사는 쓰실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요. 셀 수 없는 명사는 하나, 둘, 셋 안 돼요. 그래서 쓰실 수 없는데 더는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